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진단 평가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받으셨습니다. 이메일로 받으셨죠? 자, 이제 그걸 출력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진단 평가에 대한 총평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진단평가 리포트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대박학원과 대치러셀을 비롯해서 출강하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박교생과 수업시간 전후로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글쓰기 시간에 여러분들이 첨삭 시간 조금 짬을 내서 박교쌤이나 김지훈 쌤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상담 받는 내용은 어떤 대학교를 준비하자, 어떤 대학교는 포기하자, 뭐 이런 걸 결정할 겁니다. 진단 평가에 대한 이제 그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을 실시했잖아요. 네. 채점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게 있죠. 일단은 사실은 시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면 참 좋긴 좋은데, 그럼 뭐 그런 좀 확률상 그쵸.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시험을 너무 여러 번 보면은 공부하는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한 해의 시험에서 다양한 유형들을 모두 다 평가하는 걸 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학생들은 한 번의 시험으로 이게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완전히 믿지는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나의 결정된 사항이야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거를 시험이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시험 때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능성을 따지는 시험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논술 시험은 지금으로부터 2달. 빨리 시험 치는 곳은 2달 뒤에 또는 1달 반 뒤에, 그리고 늦게 치는 곳은 한 석 달 뒤에 또 넉 달 뒤에 시험을 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대학에 시험을 쳤으면 가능하겠는가를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목적이에요. 진단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현재 상태에서 여기 도전했을 때 가능할까?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 약점을 체크해서 그 학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를 판단하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니까 앞으로 개선 가능한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면 개선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점수가 하가 나왔더라도, 진단 결과 하가 나왔더라도 뭐 중이나 상으로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6월 모의고사 등급 뭐 4등급 나왔다고 그거 뭐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4등급 나오면 더 힘을 내서 2등급 맞추겠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않나요?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방법을 일단 정확한 거는 이제 상담할 때 할 거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요게 이거구나, 요건 이렇게 보는 게 좋겠구나, 간단하게.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자기 성적 리포트를 펼친 다음에 거기서 질문거리를 이렇게 체크해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줄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을 더 보완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제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무거나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정보들,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 정보가 나오죠. 네.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한 친구들은 이 100분위의 평균 점수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에 활용하냐? 요 밑에 보면은 정시 100분위 기준 여기 있죠. 요거랑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시라면 이 학교가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판단해 보기 위한 자료죠. 자, 정시 100분위를 이제 판단할 때 지금 이 친구는 95.3이 나왔잖아요. 100, 100분위가 엄청나게 잘 나왔죠. 너무 제가 높긴 했나요? 너무 높은 걸 냈는데요. 여기 나왔을 때 이제 95점과 관련된 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일단은 뭐 웬만한 학교는 되는데 이제 95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건 연대를 한번 봅시다. 네. 이거죠. 연대를 봤더니 최하는 91.67, 근데 최고가 97.33. 이러면 연대에서 내가 가장 높은 경영 경제 이쪽은 정시에서 약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시 지원 100분위 기준으로 상하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상은 가장 최상위 학과의 커트라인 70%, 상위 70%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권 학과는 제일 마지막 뭐 철학과나 아주 점수가 제일 낮은 있죠. 뭐 농경제 뭐 이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점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위권 학과의 74점인데 자기 100분위가 74점이면 그 학교 정시를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원서를 내야 됩니다. 논술로, 그죠? 그래서 뭐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보다 좀 많이 높으면 이 학교는 내가 정시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일단 상이랑 일치하면, 상이랑 자기가 점수가 비슷하면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시로 이제 중간 학과 이상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논술로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랑 일치한다. 그러면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낼 때 어디 내야 돼요? 경영을 내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학교는 내는 거죠. 논술은 그냥 학과. 놓게 써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등급들이 있죠. 네. 그래서 등급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달성 여부 요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O라고 돼 있으면은 이 학교에 최저가 된 거다. 네. 그다음에 X라고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뭐 또 높게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동그라미고 뒤에 게 X잖아요. 그럼 앞에 게 동그라미면 일반 학과고 뒤에 X는 한의예를 말합니다. 한의예과만 안 됩니다. 네. 한의예과가 3합4예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국대도 두 개로 나눠놨죠. 동국대 두 개로 나눠놓은 것은 앞에 하나는 일반 학과고 뒤에는 경찰행정학과죠. 이렇게 최저가 외대도 마찬가지. 앞에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앞에 거는 일반 LDLT, 학과고 뒤에는 여기 LDLT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이제 봤으니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정시 점수하고요. 옆에 이제 최저 통과하는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은 이제 상담 받기 전에 여기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미리 좀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대학에 그래야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딱딱딱 보고 야 어디 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체크 안 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성의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체크를 해오세요. 자, 이제 점수를 볼 건데 여기가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과거보다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유형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시켰고 수학도 3개로 나눴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든 대학의 유형, 33개 대학의 유형을 우리가 분석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형을 완전히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약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데 요약은 모든 논술의 기본이기 때문에 요약하여라가 아니어도 요약은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점수로. 근데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요약하라 이거면 비중 높여놨고 그게 아니면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요약 능력은 다 평가가 됩니다, 웬만해서는. 자, 보면 이제 여기가 평균 성적이죠.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과 이제 나의 성적을 비교해 보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거 내가 되게 잘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수석 아닌가요? 굉장히 짜게 채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형태의 분석이 아니라 너 지금 필요한 거 이거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 돼라는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핵심은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기분 좋아라고 한 평가가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냉정하게 우리 이렇게 돼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받은 점수 엄청나게 까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우리가 아주 짜게 준 거죠. 네, 예, 70점 이상이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채점도 우리 2번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서 3번까지 네, 한번 가볍게 점검까지 했으니까. 네,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해서 채점자 A가 1번 문항, 2번 문항을 채점하고 채점자 B가 다시 또 1번 문항, 2번 문항을 채점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채점을 했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네. 60점대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50점대부터는 보완할 점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50점대부터는 내가 이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되고 40점대 이하는 내가 이 부분이 확실히 약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약하다 싶은 거는 40점대부터로 생각하면 돼요. 50점대부터는 그래도 좀 됐는데 조금만 더 이거고 60점대는 잘하고 있어. 진짜 조금만 완성이야. 70점대는 거의 이 유형은 넌 된 것 같아. 마무리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평가 항목이 10개고 각 항목당 100점이라서 총 1000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준치는 50점을 딱 기준을 잡았어요. 70점이면 네가 최고 클래스다. 최고 클래스에 해당하고 60점 되면 아주 우수해. 50점 되면 한 평균을 형성하게 되겠죠. 평균보다 조금 나은 상태. 평균보다 높죠. 50점대가.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이 40점대, 네. 30점대예요. 그리고 이제 40점대 학생이면 이거 분발해야 되는데 대체 뭘 분발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끔 받은 학생 중에 이제 분류 보면 90점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정답. 정답. 그냥 넌 정답 이겁니다. 네. 수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리 계산, 그러니까 계산 능력 평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수리 분석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현상을 설명할 건지 그 찾아가는 게 중간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제시문의 내용과 서로 비교, 평가 이런 거를 글쓰기로 구현한 것. 그러니까 수리지만 사실은 글쓰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그렇군요. 이런 걸 요구하는 학교가 경희대 사회계열과 연세대학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얘가 평가 요소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것들은 이제
표시가 상중하 표시가 돼 있고 어떤 건 빈칸으로 있죠. 네. 그러니까 빈칸으로 있는 것은 그 학교 출제 유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안 나온다 이렇게 안 생각하면 나온다 이거고 그 학교 출제 유형에 이제 상중하가 표시돼 있는데 상이면 엄청 잘했다. 지금 거기 가서 시험 치면 이거 붙을만 하다. 야, 지금 시험 봐. 막 이런 거. 지금 빨리 시험 치러 가 이거고 중이면 야 너 이런 거 좀 보완 좀 해야 되겠어 이거고 하면 야 너는 이거 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 정신 차려야 되고 이 대학 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대학의 종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 이 평가 요소들 있죠? 얘네가 각각 동등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료 해석이 부족하다면 사실 연대는 거의 좀 힘들죠. 끝난 거죠. 네. 네. 자료 해석 문제 자체가 하나로 독립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 해석을 가지고 또 평가, 사실은 연세대는 문제 중에서 4문제 중에 2개 내지 3개가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다시 평가해라, 해놓고 평가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니까. 4문항 중에 2개가 평가죠. 그러니까 중요 요소를 잘 보면 오히려 이 종합 평가가 올라가고 중요 요소를 못 보고 나머지,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계산은 잘 봐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연대에서는. 그냥 한 문항 뿐이잖아요. 한 문항 그렇게 25% 예. 이하의 배점이죠. 아주 어렵지도 않고 네. 사실은 수학은 이 3개를 다 합쳐야지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학에서 상, 중, 중 이렇게 맞아도 수학의 전체 배점이 25%니까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해서 가중 평균을 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학생은 요약, 그러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 방식을 좀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랑 자료 해석,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연대에서는. 50% 비중을 차지하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실하게 빨리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정확하게 변수 찾고 정확하게 자료 해석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그 기준을 통해서, 그런 뭐 자료 해석하는 기준을 통해서 제시물 평가할 때 지점 정확하게 설정하고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지 얘가 중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세대에서는 요약이 하가 떴는데요. 경기대나 성신여대에서는 요약이 그 점수가 중이 떴잖아요. 예, 같은 점수지만 같은 점수지만 학교의 제시문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달라서 그 정도 이 난이도를 봤으면 이 정도의 보정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보정치를 계산한 겁니다. 이거 우리 영업 기밀을 다 노출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숫자, 구체적인 엄밀한 데이터 수치는 우리가 8년 동안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평가를 8년째 하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경희대 사회계열도 같이 하가 나왔어요. 수학은 잘했어. 요거 잘했어. 요거 30점이긴 해. 근데 얘가 40점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우리 영업 기밀 다 드러납니다. 이거. 얘가 30점짜리고 얘가 40점짜리고 얘가 30점짜리인데 이 40점짜리에서 좀 크게 깎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단 평가는요. 객관화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단 평가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로 왔다고 하죠?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다른 데서 받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표본 집단이 되게 작을 수 있죠. 그 학원에서 한 50명 중에 1등 하는 거하고 우리 학원에 와서 수백 명 중에서 1등 하는 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익숙해지면 평가가 후해지는 게 있어요, 좀. 그거는 이제 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네. 강사분께서 여러분이 강사가 가르치고 강사가 첨삭을 하다 보니까 독려하게 되겠죠. 열심히 해. 근데 이걸 표현을 잘못 추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채점을 할 때 내가 이 친구를 알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면서 얘가 이런 생각으로 이걸 썼을 거야. 점수 줄게라고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너 왜 이렇게 썼니? 랑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생각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일단 관계가 호의적으로 가다 보면 후한 말을 해주고 후한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한 거라서 이 냉정함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네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객관식 시험이었다. 그래서 내가 객관식 시험인데 조금 헷갈려서 잘못 쓴 것 때문에 틀린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요거 틀렸구나. 요거는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그냥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렇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틀렸는데 나중에 이런 말 하죠. 아, 그거 계산 실수였어요. 나 알았는데 잘못 찍었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마킹을 잘못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러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냥 내가 실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아는데 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실수할 수 있겠구나. 긴장해야겠다. 이 부분 다시 좀 더 점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업 받은 학생들 뭐 적어도 이제 한 7개월 이상 수업 받았던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진단 평가만 치러오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두 달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 시험 봤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공부 기간이 짧은 학생들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공부 기간이 긴 학생들은 점수가 또 우월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각자가 감안하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의 그 상태를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원고지에 나온 것만 가지고 냉정하게 아주 냉혹하게 하이에나처럼 채점을 한 겁니다. 미안한가? 아니, 근데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네. 그럼 그게 싫으면은 우리 수능 보제 6월 모의고사도 못 보잖아요. 두려워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제 스스로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논술 시험도 채점할 때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뭐 그런 거 감안 안 합니다. 모릅니다. 자, 이제 내친 김에 여기 가톨릭대 A 유형과 B 유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A 유형은 뭐고 B 유형은 뭐죠? 이게 학과별로 다르죠. 네. 학과별로 조금 다르게 뽑습니다. 그게 미디어나 이런 쪽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평가 요소가 살짝 달라지고 문제 형태도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과별로 이게 가톨릭 때는 두 세트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 견해 제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학생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A 유형은 어떤 학과고 B 유형은 어떤 학과인지 이제 공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요것도 뭐 정리를 해서 이게 A 유형, B 유형이 사실은 학교에서 정한 유형 이름이에요. 저희가 학교 다 유형 이름은 다 학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A 유형으로 분류된 학과가 어떤 건지, B 유형으로 분류된 학교가 어떤 건지 확실히 찾아봐야 됩니다. 건국대도 인문사회 1에 해당하는 학과가 어디고 인문사회 2에 해당하는 학과가 어딘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기준으로 찾아봐야 되고요. 네. 경희대도 인문체육에 해당하는 학교, 경희대 사회계열에 해당하는 학교를 정확히 분리하고 이화여도 1, 2를 분리해서 정확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점수가 다르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인문체육에서는 이 친구가 중이 떴죠?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경희대 인문체육은 중이 그다음 나오죠. 경희대 사회계는 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경희대 인문체육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희대 그 사회 계열의 평가가 좀 더 빡세게 들어가고 다른 거 요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를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경희대 사회 계열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였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수능 전 이전 대학에 대한 안내 네 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수능 직후 바로 수능 치고 그날 막 26일, 27일, 28일에 막 시험 보는 학교들이잖아요. 예,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배치표입니다. 여기서는 특이한 게 경제교과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경제교과 문제가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수학도 내고 경제교과도 내고 아니면 수학은 없고 경제만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경제교과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로 경제교과를 모르면 답을 못 쓰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서 버벅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안 써놨지만 서강대 경제경영 여기도 사실은 경제교과가 아주 약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 세모라고 표시해 줄 거 그랬어요. 이렇게 경제교과에 살짝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뭐 경제 수능 보듯이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치고 우리가 한 열흘 동안 또는 일주일 이상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2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단 평가 결과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수능 끝나고 우리가 일주일 빡세게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12시간씩 논술 공부하면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가 나왔더라도 하가 나온 걸 잘 유심히 보고 어떤 걸 보완해서 결과를 뒤집겠다. 지금 현재 상태를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떤 거냐?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몇 개 설정해서 적합도가 어떻게 나는지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적합도를 낮추는 요인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거 좀 높이는 요인이 뭐였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세하게 더 궁금한 사항 있는 거는 우리 상담하는 기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이제 확인하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설명 좀 해줄까요? 자, 이거는 이제 각 대학별 논술 전형의 문제 유형인데요. 이거 왜 보여줬냐면 각 문항 수가 몇 문항이고, 그다음에 글자 수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소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생각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요거 여러분 시험 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강대를 한번 볼까요? 서강대 보면 1번 문제, 서강대 1번 문제가 900자. 천자까지 쓰죠. 네. 그다음에 2번 문제가 900자 이렇게 돼 있죠. 아, 나는 이렇게 1000자씩 쓰는 거 못 써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짧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 가면 1번 문항,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또는 건국대 가면 상경계열 보면 또 400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수리 논술 때문에. 수리 논술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동국대를 가볼까요? 동국대를 가면 글자 수가 되게 또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짧은 걸 그냥 딱 냉정하게 설명과 자기 의견 쓰지 않고 설명과 비판 요거 쓰는 대학과 이렇게 짧게 300자에서 500자, 아니면 이제 자기 의견을 써서 되게 길게 쓰는 대학,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빨리 기출문제 푸세요. 기출문제 보시고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계속 경험하니까 그걸 보면서 기준을 잡고, 아닌 친구들도 기출문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보세요. 보시고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없다 요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수리 논술이 어떻게 나온다 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수리 논술을 하는 학과들 언급했는데, 한양대 잘 보셔야 됩니다. 한양대 보면 상경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보지만 상경계열이 아닌 정책학과와 행정학과에서도 수리 논술을 본다는 거. 그래, 요걸 잘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 볼까요? 끝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진단 평가를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약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평가는 지금 상태를 진단해서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가이드 해주는 거에 하나.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원서 쓸 때, 수시 원서 쓸 때 잘 분간해서 이게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원서를 쓰라. 그래서 수시 원서를 실패하지 않도록 가이드 해주는 목적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진단 평가 결과는 정말 냉혹하게 가차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을 막 에어파는 듯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학생들은 무조건 합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 격려하거나 칭찬해서 붕 띄우고 그리고 재수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후벼 파고 가혹하게 언질을 하고 채찍질해서 붙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필요한 거를 해야죠.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요. 네. 뭐 어디 다른 학원에서 칭찬해 주는 거, 또 우리 학원에서 칭찬해 주는 거, 그 칭찬에 현혹되지 말고, 그 칭찬해 준다고 해서 네가 붙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들 합니다. 박 교수님이 되게 잘 쓴다고 말했어. 그것만 잘 쓴 거야. 전체적으로 잘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네. 그래서 맥락상 이게 칭찬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격려의 분위기인지 빨리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빨리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상담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줄까요? 뭐죠? 뭘 해야 되죠?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달라드세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일정 수준 이상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남은 시간에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 뭐 상중하에 하하하 떴다고 그러면 그냥 하하하 한번 웃고 다시 준비합시다. 자, 여기까지. 네.